네,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미국 증시 얘기하시는 거죠? 네, F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계심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서 증시가 상승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보면 미국 증시 흐름이 이 FMC 같은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커지다가 막상 결과를 확인하고 나면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FMC 통해서 25bp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전해진다라고 하면 미국 증시는 연말을 앞두고 좀 산타넬리가 찾아오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산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산타가 지금, 오고 있어요. 네, 오고 네. 있어요. 네, 네. 좀 오래 걸리네요. 자, 일단 그 미국의 금리 결정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게 또 일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주면서 급격하게 이제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진정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앞으로 엔달러 환율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오늘 저녁에 일단 우에다 총재도 발언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연말까지 엔달러 환율 지금 현재 수준에서 좀 머물게 될까요? 11월 하반월 때 달러 대비 엔화 흐름이 158엔대를 목전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155엔대까지 내려왔는데 전적으로 BOJ, 우에다 총재가 구두 발언을 통해서 급격한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에 BOJ는 10월 달 금리 동결을 통해서 다카이치 내각과 발을 맞추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에 BOJ 정책위원들이 매파적으로 좀 발언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우에다 총재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 이후 좀 매파적인 색채를 가진 의원들이 좀 많이 생긴 그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OJ 역시 12월 달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에 우에다 총재는 이 엔화 약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시적이고 또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11월 달에 그 인식을 좀 바꿨습니다. 엔화 약세가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발언했기 때문에 그게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해석으로 옮겨가는 그 시발점이 됐다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금정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현지 분위기는 25pp 정도 금리 인상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를 좀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BOJ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게 빠르면 이번 달이고요. 늦어져도 내년 1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 인상에 나설 걸로 좀 보고 있고 내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정위를 통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단순하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터미널 레이트를 좀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지금 BOJ가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 레이트가 1에서 2.5% 정도 되는데 앞서서 지금 우에다 총재가 현재 중립금리가 너무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좁혀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시하겠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중립금리를 현재 1% 정도 되는데 이걸 1% 중반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한 2번 정도, 50bp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중립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BOJ가 더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라고 그러겠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립금리 자체를 1% 중반으로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터미널 레이터의 범위가 또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2번 인상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BOJ가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달러 대비 엔화 흐름이 BOJ의 구두 대입 때문에 155엔대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엔화 약세 압력은 점진적으로 커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일본 금융당국이 개입에 나서면서 다시금 또 엔화를 끌어내리고 이런 형태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달러 대비 엔화 흐름 155엔대 전후로 움직이는 거를 단기적으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 그 환율의 흐름은 지금 155엔대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환율이 좀 내려와 주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올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에 일본 니케이 지수도 마찬가지로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지금 현재는 5만 500선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말에 산타넬리가 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선 효과로 인해서 한국이든 일본이든 아시아 증시 역시 영향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엔화가 약세 흐름을 보여야 일본의 수출주도 채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올라가는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 압력을 좀 받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또 일본 증시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만 좀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달러 대비 155엔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뭐 하루 단위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증시를 전망하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4배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일본 수출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를 바라볼 때 이제 일본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고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영향력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중국과의 이 관계가 악화일로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세가 다른 타 증시 대비 좀 제한될 여지는 있을 여지가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전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수 있되 탄력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일본 증시에서 요즘 주목을 받았던 섹터가 바로 로봇이었는데요. 그 로봇을 한번 보셨나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내년도 글로벌 테마로 가장 좋게 보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네. 사실 일본의 로봇 강세는 일본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봐야 되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밸류체인 쪽이 앞으로도 관심을 좀 받을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일본 로봇 주가 강세를 보인 거는 11월 27일 날 일본 정부가 AI 로봇 관련된 인재 양성에 추가적으로 200억 엔 정도 더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로봇 산업은 타 국가 대비 좀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본의 로봇 산업 강국이라는 거는 99년도 그때 당시 소니가 애완견 로봇, 99년도. 그리고 2000년도에 혼다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기술이 전반적으로 물리적인 발전 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로봇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 추이를 높인다고 하면 사실 이제는 AI가 로봇의 자율 주행을 제한하는 쪽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일본의 로봇주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기술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일본의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엔비디아와 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본 로봇주들이 상당히 뒤처졌고 이를 따라잡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금 로봇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본 정부가 이 로봇과 관련된 정책 투입을 좀 많이 하려고는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본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강점을 보이는 부분들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우리가 일본 대표 기업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스카 전기, 한약 같은 것들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1, 2위를 다투는 로봇 기업이긴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생산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대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용 로봇의 강점은 충분히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옮겨왔을 때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뒤처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측면에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 좀 뒤처진 면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을 투입하면서 산업을 다시 이제 회생을 시켜줄 수 있을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연말을 앞두고 12월 오늘부터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될 텐데요. 뭐 아무래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모두 다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리포트를 통해서 12월 FOMC가 올해 산타클로스가 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고 계신 구체적인 배경들 하나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이 25bp 인하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부분이라서 이게 오히려 알려진 사실이라서 증시에는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일부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경제학자 MBA 전미경제연구소 데이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67개월째 경기약정에 놓여 있고 기업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24년도 이후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기업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또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12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유동성 증가 기대가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절적으로 12월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타는 FOMC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FOMC에서 관전 포인트는 수정 경제 전망입니다. 이제 연간으로 GDP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PC, 근원 PC, 그리고 연도별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 레인지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연준이 바라보는 내년도 금리 인하 횟수는 한 번, 25bp 정도 되는데 최근에 노동시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 내년도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 하단을 낮출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장은 내년도 두 번, 4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 거를 예정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인하 횟수가 더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FOMC가 산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아마 성탄절 전후로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 이벤트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치적인 수술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산타 역할을 자처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산타넬리가 온다라고 하면 FOMC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 두 가지 정도를 근거로 얘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FOMC와 이제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이제 앞으로의 또 글로벌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주요 요인들로 꼽아주셨습니다. 지수 전망은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물론 이게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또 수치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 비중 확대 기회로 보고 저희가 지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올해는 미국 증시가 흔들 때마다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전해드렸고 연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S&P 500 지수 당연히 7,000선 넘어갈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7,100선 정도까지도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역시 지금 4,000선 진입을 한 상황이라고 하면 4,100선에서 4,200선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그 흐름들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차기 연준 의장 지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한 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제미나이 3.0 공개가 가지고 온 제미나이 3.0 열풍이 궁극적으로는 내년에도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주 주가가 상승하는 데 영향 줄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11월 달에
반도체, HBM 그리고 보험용 DRAM,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폭을 많이 확대하는 부분들이 확인됐고요. 지금 11월 달에 4분기 PC OEM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과 반도체 이 고정 가격 협상을 할 때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거를 보면 전기 대비 거의 40% 중반 정도까지도 가격이 올라오는 거를 맞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반도체 가격 협상이 있을 때 상승하는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산타넬리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S&P 500 지수 7,000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증시의 분위기 과연 산타가 올지 연말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